안녕하세요. 3월 26일입니다. 이제 3월도 5일 남았죠. 5일이 지나면 또 4월달로 접어들고 있죠. 춘3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저도 집거 생활을 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끝나기만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나도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이 어떻게 개국이 됐습니까? 역성혁명을 일으킨 조선, 태조 이성계 1392년에 자신이 제1대 왕이 되면서 조선을 개국했죠. 여기에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 바로 정도전, 정도선과 그의 넷째 아들 이성계의 넷째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조선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고려를 내비두고 개혁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성계와 이방원, 정몽주를 죽이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왕위로 시키면서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1388년 위화도의군으로 통하여 고려를 장악한 이성계가 자신의 아들 이방원과 그 다음에 정도전과 같이 또 여기도 무학대사 스님도 끼었겠죠. 같이 조선을 개국해서 역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성계의 나이도 많다 보니까 거의 정도전이 이 조선을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권 정치를 했습니다. 이 성리학은 사상은 거의 신권 정치 쪽으로 많이 나갔죠. 그래서 숭유, 억불 정책. 고려에는 불교가 국교였지 않습니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권이 강화된 정도전의 권력이 센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넷째 아들 이방원이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고 제3대 태종왕이 되면서 그는 자신이 오로지 왕권을 무지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힘을 갖고 왕권을 마지 강화시켰습니다. 신권을 무력화시켰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고 세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왕권이 강화된 상태에서 세종이 왕이 되면서 나라를 번창시키고 있었는데 세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아주 너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이제 권력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죠. 신권을 권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상 정치를 시작했어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두고서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채찍질만 하는 쌍두마차 영의정과 우의정을 앞에 놓고 자신은 뒤에서 채찍질만 하는 뒤로 물러나서 신권 재상 정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쌍두마차였던 황희와 누굽니까? 명재상 맹사성과 황희 두 재상이 세종시대에 화려한 꽃을 피운 문화의 꽃, 과학의 꽃을 피워서 나라를 아주 편안하고 좋게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세종 아닙니까? 조선 517년 동안 가장 왕성했던, 가장 평화로웠던, 가장 문화의 꽃이 피었던 왕이 성종, 정종, 세종 이 세 임금 때 아닙니까? 그 세종 때 그 문화의 꽃과 이 평안한 나라를 만들었던 명재상 황희와 맹사성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황희정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의 집에 동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승어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그게 무언가 말해보게. 오늘 저희 아버님이 기일인데 글쎄 아들 녀석이 몹시 아파서 안사람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는 꼭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황희정승은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가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게나 하고 제사를 지내게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황희정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성하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왔습니다. 사실 오늘 어머님 제삿날인데 우리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사를 건너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희정승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렇게 하게. 그러면 제사를 건너뛰게 하고 건너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하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황희정승한테 물어봤겠죠. 아니 어르신, 어차피 똑같은 질문인데 한쪽은 제사를 지내야 하고 한쪽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일을 어떤 뜻으로 누구는 지내라고 그러고 누구는 지내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죠. 그 황희정승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제사를 꼭 지내고자 하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제사를 건너뛸 사람이네. 누가 뭐라 그래도 건너뛸 사람이야.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왔을 뿐이지 내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절대 아니네. 그런 자신들에게 옳은 말을 해준다고 그들이 말을 듣겠나?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했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황희정승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깨림칙하니까 또 윗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거를 확답을 듣고 하고자 하는 심리 아닐까요? 자기가 하고자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죠.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또 한마디를 한다면 공자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무대포인 사람들이 있죠. 공자가 어느 날 제자와 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 옆 수풀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공자는 그를 불렀습니다. 나무랬죠. 왜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하고 나무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쭉 가다가 또 이번에는 길 한복판에서 실례를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공자가 그를 보고 뭐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를 피해서 돌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물었죠. 아니 선생님, 아니 가운데서 볼일을 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비두고 숲속에서 볼일 본 사람들은 나무라더니 길 한복판에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왜 피해서 갑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훈계라도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대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훈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자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무대포적인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남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거지만은 말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황희정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